프랑스 매체가 이강인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며 화제입니다. PSG는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툴루즈와의 트로페 대 샹피옹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슈퍼컵을 치릅니다. 프랑스 슈퍼컵은 지난 시즌 리그앙 우승팀과 프랑스 FA컵 우승팀이 단판 승부를 펼쳐 프랑스 최고팀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프랑스 슈퍼컵에서 툴루즈와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엔리케 감독은 전날 사전 기자회견에서 올 시즌 첫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 목표는 가능한 모든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것이다. 우리가 작년에 쏟은 모든 노력에 대한 보상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홈에서 치르는 만큼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프랑스 현지 매체 레키프에서 예상 선발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매체가 공개한 명단에는 이강인을 포함해 킬리안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상대 툴루즈를 향한 경계도 잃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공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시간을 주면 공간 점유를 잘한다. 카를레스 마르티네스 노벨 감독이 팀을 잘 이끌고 있다며 두 팀 모두 저마다 동기부여가 있다. 90분 동안 어느 팀이 더 나은지 지켜보자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가 예상한 공격 라인은 이강인과 킬리안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와 최전방 3톱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선은 워렌 자이르 에메리, 비티냐, 마누엘 우가르테가 포백은 아치라프 하키미, 마르키뉴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루카 에르난데스, 골키퍼는 잘루이지 돈나룸마로 예상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매체는 지난 매치전에서 햄스트링을 다쳤던 덴벨레가 훈련에 복귀했다. 허리 부상으로 몇 주 동안 이탈했던 케일러 나바스도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했다. 오른쪽 어깨 탈 부상을 당한 파비안 루이스도 일단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선수단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강인이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기회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유럽 무대를 누볐지만 아직 우승과 연이 없는 이강인입니다. 이적 첫 시즌 만에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며 입지를 넓혀간 이강인.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워야 했지만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직접 소집일 연기를 요청하며 우승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르 파리지앵은 최근 이강인은 툴루즈와의 결승전에 출전할 수 있다. 그는 툴루즈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PSG는 올 시즌 리그앙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반면 툴루즈는 승점 14점으로 강등권인 16위에 위치했습니다. PSG가 객관전 전력에서 앞서지만 단판 승부 특성상 승리를 쉽게 장담할 수 없는데요. 이강인이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기분 좋게 클린스만호에 합류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감독은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툴루즈 FC와 2023 트로페 대 챔피언스 경기를 앞두고 경기 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첫 번째로 영입한 베랄도 선수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루카스는 이 이적 시장 동안 도착한 첫 번째 선수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조금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수의 전체 프로필을 이해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 클럽에 가입하는 모든 선수가 매우 전문적이고 파이터이기를 원합니다. 루카스 베랄도는 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그는 수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공에 매우 편안한 왼쪽 수비수입니다. 우리는 이미 프리시즌 동안 그와 계약할 생각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대륙에서 온 선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가 준비가 되면 그는 경기에 출전할 것이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만약 제가 각 포지션에 여러 명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적 시장 동안주에 깊게 지켜볼 것이고 우리가 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볼 것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은 항상 어려운 시장이고 여름 이적 시장과는 다르다며 신중한 태도로 접근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어 툴루즈와 슈퍼컵을 앞둔 소감에 대해 먼저 밝혔는데요. 엔리케 감독은 결승전에서 뛸 때마다 지난 시즌에 잘 뛰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결승전은 당신의 팀이 얼마나 좋은지 볼 수 있는 완벽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자극적입니다. 우리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파리 생제르맹과 같은 훌륭한 클럽이 이런 경기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어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첫 타이틀의 기회라는 점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내일 우리는 올 시즌 첫 우승을 위해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모든 우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투입했던 모든 노력에 대한 보상일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매우 동기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모든 선수들처럼 매주 트로피를 위해 경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동기부여는 어떤 일반적인 리그 경기보다 큽니다. 그것은 홈에서 그러나 중립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분위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상대팀인 툴루즈에 대해서는 그들은 공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시간을 준다면 그들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매우 뛰어납니다. 공이 없다면 그들은 또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감독인 칼 마르티네스 노벨과 함께 잘 일하는 팀입니다. 그들은 작년 쿠프 드 프랑스에서 우승하며 매우 뛰어났습니다. 두 팀 모두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우리는 어느 쪽이 더 나은지 90분 동안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정말 이변 없이 PSG가 승리하여 슈퍼컵을 들어 올렸으면 하는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처음으로 파리의 슈퍼컵을 꼭 들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부상 조심하시고 맹활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의 연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축구대표팀 간판 수비수 김민재와 축구 신동 이강인이 각각 독일 축구리그 분데스리가와 프랑스 축구리그 리그앙에 속한 바이에르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었습니다. 이에 간판 공격수 손흥민, 이강인과 김민재의 연봉에 대해 관심이 뜨거운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주금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과 동일한 22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맨시티의 혼란인데요. 맨시티 경기에 60%를 출전할 경우 주급으로만 6억 4천만 원을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팀 등 다양한 보너스 조항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어린 세계적인 유망주 중 한 명인 레알의 카마빈가는 주급 2억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잉글랜드의 희망이자 최고 유망주 벨링엄도 레알에서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찐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음바페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요. 주급이 무려 19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재계약을 하거나 레알 이적을 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받고 있습니다. 리그앙에서 그 다음 연봉이 높은 선수는 덴벨레로 주급 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퀴뇨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봉만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구단들도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선수들을 관리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 이강인이 먹방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밝힌 구단의 체지방률 벌금 1억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친누나 이정은, 개그우먼 김민경, 유튜버 쯔양과 삼겹살 먹방을 하던 이강인은 당시 스페인 팀에서의 선수 관리법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시즌이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체지방을 잰다며 체지방 몇 이런 식으로 재서 한도를 초과하면 벌금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벌금을 얼마나 내냐? 는 질문에 이강인은 진짜 많이 내는 곳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00만 원씩도 낸다. 그 말에 다른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많이 나오는 선수들은 막 400만 원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강인 누나 이정은은 선수들은 많이 버니까 조금씩 내면 사실 그냥 내고 먹지 않냐고 부연했는데요. 김민경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축구 선수들의 평균 체지방률은 11%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은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체지방률을 8%까지 낮췄다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나 점차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들과 같이 아주 많은 연봉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벨링엄, 홀란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